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저 박정을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하루 종일 그 전쟁 얘기로 그냥 모든 언론이 다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도 완전히 폭락하고 정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이 전쟁 문제 때문에. 네,
예, 열정재민이 화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이상규 아주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어요. 유병선님, 한동훈 대통령. 아유, 감사합니다. 사필경님, 한동훈 대통령. 예. 육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오늘 이제 전쟁 얘기를 좀 할 텐데, 오늘 썸네일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통용 방송 26년 3월 3일, 3땡이네요. 숫자 좋습니다. 예, 0303. 국힘 대구 참여한 친한 8명 무더기 제소했다. 이상교 당명을 불복했다. 즉각 제명해야 된다. 여기 이제 8명은 이제 배지가 7명이고 국회의원이 한 명이 뭐 당협위원장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전이 될 수 없다. 한편에선 또 자꾸 이렇게 부추겨요. 이거 뭐 장기전이 된다 어쩌다 이렇게 그 왜 부추기겠어요? 돈이 되니까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헷갈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한테 좀 제일 피부로 와닿는 거는 오늘의 이제 주가. 그 오늘의 주가가 왜 중요하냐?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주가 하나 붙잡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뭐 3천에서 6천 찍었다. 이거 갖고 홍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오늘 주가 뭐 사이드 카드 걸리고 뭐 난리 나갖고 결국은 결론으로는 뭐 4% 이상 폭락을 했다. 코스피로 4%, 뭐 6%까지 떨어졌다가 4%. 굉장히 큰 폭락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런 전쟁 때문에 이 주가가 떨어졌다. 뭐 이것도 사실이지만 뭐 이게 빌미를 준 거죠. 근데 그 빌미가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분위기예요. 왜 울고 싶은데 정말 무슨 일이 있어. 울고 싶어. 근데 고기야 때 맞춰갖고 뺨을 갖다가 딱 때려준 이러기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줘 갖고 펑펑 울었다. 코스피는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급격히 이제 떨어질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17조 원, 17조 원을 수익을 창출하고 이미 없어요. 한국을 떠났어요. 외국인들은. 그럼 그 17조 원의 외국인 물량들을 누가 다 떠안느냐? 한국의 기관과 개미들이 다 떠안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징조 자체가 그리고 뭐 이거 전쟁이라는 게 바로 전에도 지난주죠. 바로 전에 정보가 빠를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 정보들이. 그러니까 하루 만에 또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하루 만에 3조를 팔아갖고 뛰었어. 그나마. 그러니까 아마 거의 한 합산하면 한 20조 되지 않을까요? 17조는 그전 얘기고 플러스 하루 만에 또 3조 팔아제끼고서 뛰었다. 그러고 일요일 날 빵 터졌잖아요, 전쟁이. 그리고 월요일은 어제는 우리나라가 공휴일이었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그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화요일 날 열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가 떨어진 거는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는 국면에 마침 그때 전쟁이 터져갖고 그냥 울고 싶은데 뺨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그 이상 이 수준에서 더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아니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지금 뭐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거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 빵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그 하나 되게 계속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의 언론 중에 대표적으로 트럼프 싫어하는 반미, 그러니까 성향에 있는 게 대표적인 게 MBC하고 YTN이다.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란 대대적 반경 시작. 미군 560명 사상 아수라장. YTN 방송입니다. 옆에 YTN 써 있죠? 보시는 대로. 그런데 이 기사가 무색하게 오늘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브리핑을 뭐라고 그랬느냐? 미군의 공식 브리핑에 의하면 미군 피해 첫 공식 확인 6명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럼 뭐요? 합해갖고 24명, 사상자가 24명인데 이 뜬금없이 560명이 사상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론을 보실 때 무슨 뭐 YTN, MBC 이거 좀 메이저들이니까 맞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금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진실을 아는데 요즘은 뭐 워낙 인터넷에 온갖 정보가 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아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기사를 갖다 뭐 MBC나 YTN이나 또 어느 방송에서 쓴다 해서 이게 진짜구나,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쟁 얘기를 좀 하자면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지휘소 무기 저장실을 또 타격했다. 그다음 미군 3천만 드론 잡으려 60억 미사일 쏜다. 이건 부정적인 거죠. 왜 3천만 원 짚으려고 요 60억을 갖다가 소모한다. 이거 부정적으로 들리죠? 미군 이란 군함 11척 파괴했다. 해군 전력 완전 약화했다. 이란 사망자 1,500명 뭐 이런.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오늘도 뭐 이스라엘하고 미국 저기 지금 링컨 항공모함이 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양쪽에서 공격했고 목표물을 1,000여 곳 이상 타격 하루 만에 1,000여 곳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로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저건 뭐 여러 가지. 반면에 이란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복하겠다 그래갖고 어만 지금 뭐 이스라엘도 폭격하지만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뭐 이런 지역에다가 지금 무차별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야? 3천만 원 저비용 자폭 드론 공세 60억 요격 미사일 이게 셈법이 맞냐? 이건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무식한 얘기냐? 자, 제가 이제 속 뻗은 거 한번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이란, 미, 이스라엘 방공 소진 노린다. 트럼프 무기 비축량 역대 최고다. 트럼프 무기는 무제한으로 보유해. 그러니까 이제 고급 무기가 아닌 중급 상급 무기는 무제한으로 갖고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재래식 무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 전쟁 영원히 수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트럼프 크게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기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메네이 잡은 CIA가 모사드 정보력이 뭐냐? 20년 전부터 투자했다. 이걸 잡으려고 2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죠. 그러니까 이란 내부 현재. 혹시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를 동시 잡을 때 쓴 전략이 있는데 휴대폰 이런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 아니에요. 재래식 헤드폰, 뭐 삐삐 수준의 그런 그런 거를 갖다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오래전에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차고 있는 삐삐 왜 핸드폰으로 하면은 다 이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방법을 옛날 방법을 쓰는 삐삐했는데 그 삐삐 회사를 갖다가 설립을 해갖고 그리고 납품권을 갖다가 따내서 결국 그 삐삐에다가 소형 폭탄을 갖다가 해갖고 동시다발적으로 눌러서 다 죽였다. 그 기사 보셨죠? 그런 게 이스라엘이고 그런 게 미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CIA에서 왜 낮에 왜 오전에 폭격을 시작했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원래는 야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뭐야 최고위 인사 하메네이가 참석한다. 최고위층 회동에. 그 비밀 회동이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해갖고 그래 이참에 그러면 죽여야겠네. 맨 처음에는 15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오늘까지 나온 기사를 종합해 보면 이 이란의 그 고위층 그래서 하메네이를 포함해 갖고 이 고위층이 48명이 죽었다. 어제 제가 얘기했죠. 뭐 사령관, 그다음에 뭐 하메네이의 무슨 뭐 조카들, 뭐 가족들. 제가 뭐
중요한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뭐 사령관 비롯해 갖고 뭐 그런 지도자들 48명이 죽었다. 그런데 뭐예요? 또 올라오면 또 죽인다. 2인자도 죽인다. 3인자도 죽인다. 계속 올라오면 계속 죽인다. 모사드가 심지어는 음식 조달 쓰레기 처리 방법 등 그런 세세한 정보까지 손바닥 보듯이 다 꿰차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측근에 누구예요? 현지 정보원을 갖다가 20년 전부터 심어놨다. 누가 누군지 배신자를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 이제 뒷얘기가 계속 나오고 뭐 그런 뭐 이란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해 갖고 지금 뭐 배들이 묶여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갖고 뭐 지나는 서문마다 다 불태울 것이다. 그 실적으로 한 나라의 배를 갖다가 드론으로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미국하고 이란이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겠구나. 강대강에 장기화된 그러니까 이게 페이크가 있죠. 강대강이 아니에요. 미국하고 이란은 이 강대강 아니 이란이 뭐 미국만큼 그렇게 셉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거 있잖아요. 사기를 칠 때 우리가 아니 이 기사를 이 기사가 사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그 슬쩍슬쩍 껴넣는 거예요. 사기칠 때 예를 들어 90%가 진실이야. 10%를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툭툭툭툭 그게 사기 아닙니까? 사기 마찬가지죠. 90%를 갖다가 팩트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짓을 갖다가 한 10% 정도 껴놓으면 아기가 좀 힘들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을 갖다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왜 강대강이 아니냐? 강대강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냥 숫자적으로 뭐 간단한 거죠. 예.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미국과 이란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냥 간단하게 비교한 게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갖다가 진작에 준비를 했었는데 뭐 어제 방송에 너무 할 얘기가 많아 갖고 어제 방송은 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못 보여드렸는데 사실 제가 일요일에 그 이렇다라 방송부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군비 비교한 게 이렇다라 방송에서부터 제가 그거를 준비한 모양이네요. 어쨌든 그 이란과 미국은요. 여기 있네. 예. 이란과 미국은 강대강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인데 쉽게 얘기해서 8배에서 10배 차이 나거든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8배에서 10배의 전력적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비행기 여기 뭐 전투기부터 해갖고 폭격기 뭐 기타 등등 13,000대에서 550대. 그러면 이게 뭐죠? 13,000에서 550, 10배면 5,500. 그러니까 이거는 뭐 30배, 5, 35, 거의 한 30배. 비행기 수준 거의 한 30배 차이 나고, 요건 뭐냐면 공격용 헬기, 우리가 아파치 헬기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공격용 헬기들이 있는데, 이게 뭐야? 1000대에 50대예요. 그럼 이것도 뭐야? 20배 차이 나죠? 이건 이제 자폭 드론, 요건 뭐냐?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이제 거치대. 왜 로켓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이게 발사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발사대가, 미국은 2만 1000개, 여기는 3000개. 그럼 뭐예요? 이것도 뭐야? 거의 한 8배. 그 다음에 이게 드론은 여기가 좀 많아요. 뭐 3천만 원짜리 드론이라는데 뭐 이란이 한 1000개 정도 440개. 왜냐하면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게 드론 컨셉의 공격형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뭐 사회 그다음에 이게 뭐야? 결국 전쟁이란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방비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뭐야? 15빌리언이야. 근데 여기는 뭐야? 거의 900빌리언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죠? 10배, 150배, 900이면은 뭡니까? 어, 이것도 60배 차이가 나네. 돈으로 따지면 60배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 무슨 강대강 국면이다. 이건 동의가 안 됐다. 일단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이런 오늘 이걸 굉장히 그 이 종편에서 많이 강조하던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거예요.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으려고 자폭 드론이죠. 3천만이 드론 잡으려고 60억. 그럼 뭐야? 3천 10배 3억에다가 한 20배. 그러니까 20배 비용을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미국이 완전 손해 아니냐? 이게 정말 무식한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중요한 구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미국이 부강하게 된 게 언제죠? 원래 패권을 유럽이 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 공부가 필요해. 상황을 이해하려면 역사 공부가 필요해. 예, 제가 좋아하는 역사. 근데 미국이 주도권을 준 거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주도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전까지 미국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냥 결국은 미국도 프랑스하고 영국 전쟁해 갖고 독립한 나라잖아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유럽이 폭망하면서 유럽이 SOS를 어디다 쳤느냐? 미국에다 친 거죠. 결국 미국이 그때부터 뭐를 만들기 시작해요? 자동차, 포드 자동차 기억하시죠? 포드 자동차는 1990년부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이게 군함이나 이런 거 하면 조선업이 발달해야 되잖아요. 조선업. 그 다음에 뭐 탱크 뭐 이런 게 하면 뭐 군수, 비행기 만들려면 뭐 그런 그러니까 미국의 아직도 미국은 그 미국의 핵심 축이 뭐냐 하면 이게 아, 군사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군수 산업. 군수 산업이 흥해야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군수 사업이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미국 전체 경기가 까라는 그런 구조거든요. 아직도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북한이 뭐 총알이고 포탄이고 엄청나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왜 보냈겠어요? 그거 다 쓰레기 처분한 거예요. 신형을 보낸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러시아한테 신형을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종종 이런 기사를 갖다가 좀 자세히 보신 분은 기억할 거야. 러시아 애들이 북한에서 온 거를 갖다가 완전히 품질 꽝이다 하면서 불발탄 많고 그다음에 오작동 많고 해갖고 거꾸로 터져갖고 러시아군이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이거 싸놓으면 뭐해? 예? 싸놓으면 녹슬고 문제 생기고 망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군수산업이라는 거는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 고인물이 썩듯이 이게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60억짜리건 뭐 6억짜리건 미국은 아무 신경을 안 써요. 왜? 어차피 이거 만들어 놓은 건데 소진을 해야 새로운 걸 만들어서 산업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무식하게 그러면 이게 3천만 원짜리 잡으려고 60억 쓰면 손해 아니냐? 이 60억을 갖다가 쏘면 이걸 갖다가 미국이 손해 보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 정말 무식한 얘기죠. 이거 누가 물게 돼 있어요? 이거 이란이 물게 돼 있잖아요. 아니 승리하면 미국이 승리하면 이란이 다 배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전쟁 비용을 갖다가 배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란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배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저거하고 똑같잖아요. 독일이 완전히 망하고 다 배상해 줬잖아요. 독일이 주변 국가한테.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프전 보면은 야, 내가 석유 때문에 싸웠지 뭐 때문에 싸웠어?
하고 아예 그냥 그 당시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분담금을 해갖고 한국도 내고 일본이 제일 많이 내고 왜 일본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전쟁이 끝나면 이 비용 지금 60억이 됐건 뭐 6천억이 됐건 6조가 됐건 아무 신경 안 미국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보상받게 돼 있어요. 뭘로 보상받든 그걸 석유로 보상받든 뭐 무슨 돈으로 보상받든 아니면 자원으로 보상받든 자가 무조건 돈을 벌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미쳤다고 전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식한 얘기다.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의 수준은 이거 미사일 뭐 소진을 예서 1000발을 쐈다. 오늘 1000발을 쐈다. 미국은요. 금방 1000발을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니 3천만 원 잡으려고 60억짜리를 갖다 쏘면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다 돈으로 보상받고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동안 해 놓은 거를 갖다가 소진을 해야 돼. 이 기회에 소진을 해야 돼. 예. 급격하게 소진을 해야 돼. 그래야 또 이게 돌아가 갖고 새로 만들어 갖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고 그러지 않을 겁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20년 전부터 그렇게 기를 쓰고 이렇게 그 아랍권 그 적대 국가죠. 예.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좀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빼고는 이제 적대 국가들한테 왜 집요하게 왜 그 헤즈볼라라 하마스를 갖다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그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이해하시려면 이제 역사를 좀 그러니까 성경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선민 의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 그렇게 프라이드 있는 민족이 결국은 뭐야 2000년 동안 떠돌이로 나라도 없이 떠돌이로 그러니까 마지막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점령이 당하고 망하고 그 이후로 국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2000년 히스토리는 뭐냐? 집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세 이런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이제 집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집시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집시 중에 한 종류가 뭐니 유대인 집시예요. 왜 나라 없이 떠도는 그 집시의 인생이라는 거는 정말 뭐 말도 못한 거죠.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돌았다. 그럼 집시가 옮겼다 그래갖고 마치 쥐가 이렇게 다니면서 옮기듯이 그렇게 취급받던 그래서 몰살을 당했던 그런 최근에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 민족 우월주의에서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몰살된 그런 역사를 갖다가 좀 우여곡절 끝에 2000년을 떠돌다가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거기가 이제 본토다 이렇게 해 갖고 거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70년대 무슨 뭐 6.1 전쟁이다 중동 정쟁이 있었죠. 그런 거 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외국으로 도망가요. 이거 내가 살아야겠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아요. 2000년 동안 집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2000년 만에 얻은 이 나라를 갖다가 죽어도 우린 지켜야 된다. 우리 자손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 거꾸로 유학했던 젊은 애들이 거꾸로 때려치고 들어와서 군대 들어가서 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슨 뭐 60억짜리 미사일을 쏘든 600억짜리 미사일을 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다시 나라 잃어버리는 것보다 이 아랍권에 우격사임세 갖고 나라 뺏기는 것보다 차라리 돈으로 막는 게 낫겠습니까? 유대인들이야 돈이 얼마든지 있잖아. 미국의 모든 경제권을 다 유대인이 거의 쥐고 있지 않습니까? 돈줄을.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그 무제한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유대형 구조인데 아니 뭐 지금 뭐 3천만 원짜리 유대역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자꾸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지? 이거는 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유 지금 뭐 주가가 어떻게 돼요? 그 뭐야 군수 관련 주가 폭등했습니다. 아니 미국 얘기예요. 뭐 한국 얘기보다도. 미국에서 군수 관련주에 폭등했어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정유 관련주가 폭등했습니다. 왜 이게 장기전 되면 뭐 그 뭐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갖고 결국 뭐 아무것도 못할 거다 어쩌걸다 이렇게
그런데 이건 장기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이거 선거 지면 트럼프가 정말 그때는 굉장히 국내적으로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 전쟁을 무슨 뭐 우크라이나 러시안 전부든 질질질 끌 수가 지금 3년째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몇 달 후면은 어쨌든 중간 선거해야 돼. 11월 달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길어야 두세 달. 예, 두세 달 안에 지금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 4, 5에 끝내고 그다음에 승전해 갖고 적극적인 지지로 해서 11월 달에 중간 선거할 때 트럼프가 압승할 거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질질 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하마스 전쟁 보셨잖아요. 헤즈볼라 전쟁 보셨잖아요. 그냥 그 뭡니까? 폭격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이 진멸할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지 못하도록 내가 완전히 박살내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돌 위에 얹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콩가루를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전략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나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쪽에서도 엄청나게 해갖고 오늘 하루만 1000곳에 타격을 했다 목표물. 그럼 내일은 가만히 있나요? 내일 아니죠. 계속 이거죠. 계속 박살내죠. 그러니까 뭐 걔네들이 뭐 장비가 뭐 얼마나 있던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걔네들이 뭐 무슨 오픈을 했다. 자기네들이 뭐 뭘 그 이 제폭 드론 있잖아요. 자폭 드론을 갖다 몇백 대 갖고 있다는 그런 거를 갖다가 영상을 찍어서 오픈을 했다. 그거는요. 두려워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자신 있으면 그걸 왜 오픈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걔네들이 쏘면 쏠수록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걸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이미 정보는 다 갖고 있어. 모사드하고 CIA가 다 갖고 이거 어느 위치다. 이미 다 갖고 있어. 그럼 당연히 거기 폭격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헤즈볼라 지휘소 무장 저장 시설도 타격했다. 왜? 이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쏴보지도 못하고 미사일은 다 부서진다. 지금 이거는 이제 초창기니까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무슨 뭐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한다, 뭐 어쩐다. 그것도 참 웃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만두겠어요. 봉쇄를 지금이 이제 초창기니까 뭐 우리나라 국적 그 배도 지금 뭐 안전한 곳에 피해 있다 어제 했다 그 통과를 못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해고 위협한다. 아니 이거를 하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수 요건인데 하나는 해군력이 있어야 돼요. 해군력이 있어야 어쨌든 배에 나가서 무슨 막든지 어떻게든지 쏘든지 이미 이란의 해군력은 초토화됐습니다. 오늘 발표에 의하면 군함 이미 10척이 다 파괴됐다. 그래서 깔아앉았다. 아니 이거는 트럼프 얘기예요.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란의 미사일 역량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초창기니까 그래도 몇 발 쏘지만 앞으로는 뭐야?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갖고 다 미사일 파괴시킬 거다. 미사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거치대가 없으면 발사를 못 한다. 얘기했잖아요. 거치대가 없으면 발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이 미사일 거치대 있잖아요. 여기 보여드렸잖아. 미사일 거치대 3,000개야. 그러니까 3,000개만 뽀개면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럼 미사일이 있어도 쏘지를 못해. 거치대가 있어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늘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목표는 이란의 미사일, 이거 제일 뭐 믿고 있는 게 미사일인데 역량을 파괴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듯이 시간 단위로, 뭐 하루 단위가 아니라 매 시간 단위로 미사일 거치대가 파괴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쏘면은 그 위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둘째, 우리는 이란 해군을 괴멸시키고 있어. 이미 10여 척의 함정을 격전해. 그러니까 해군력이 없으니까 호르무즈 해협 못해요. 자, 그 다음은 뭐예요?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미사일로 위협해야 되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위협하려면 야, 해군력으로는 못해. 예, 뭐 막을 배가 없어, 군함이 없어. 그럼 여기서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미사일 다 부수고 있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뭐 옛날이나 무슨 뭐 이란이 호르무즈 뭐 해갖고 이게 통했지만 지금이 1990년대가 아니지, 1970년대가 아니지. 지금 보니까 2026년입니다. 2026년에 이거는 씨도 안 먹히는 얘기다. 이란이 절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인 상황에서는 봉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뭐야,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 지금 오늘도 얘기한 것처럼 저건 뭐야, 온갖 신형 무기를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미국은 이참에 그동안 자기네들이 뭐 개발한 이런 뭐 전략 폭폭기, 뭐 F-18 전투기, F-16 전투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요? 뭐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우는 뭐 그런 것들, 뭐 김정은도 들어가는 뭐 폭상이야. 그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번에 최초로 쓴 게 많습니다. 예, 그 뭐 벙커버스터하고 비슷한 그런 것도 이번에 처음 써봤다. 뭐 이렇게 해갖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오히려 우리 성능을 갖다가 테스트하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뭐요? 그 테스트한 것이 성과를 내므로 해갖고 결국 중국이 공포에 떨고 여러분 제가 그래요. 중국은 종이호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의 무기는요,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달라요. 이렇게 전쟁 때마다 검증을 하잖아. 스스로 검증을 해내잖아. 그러니까 1등과 2등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야. 중국이 절대 미국을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로는 뭐 중국이 무슨 군사 퍼레이드 하면서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중국은 그냥 종이 용이다. 그게 용조하잖아. 종이 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붙어보면 알아요. 중국이 이렇게 미국을 따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어느 나라도 이게 대적할 수 없는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진 않는다. 뭐 심지어는 뭐 미국이 뭐 무슨 AI도 적극 활용해 갖고 이번 전쟁에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공포감을 잠깐 유가 오르고 잠깐 불편한 거지 이것이 뭐 무슨 우크라이나 전부터 뭐 3년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수개월 안에 끝날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지상군 투입 얘기도 나왔잖아요. 오늘 뭐 지상군 뭐 그리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전쟁 오래 안 갑니다. 어쨌든 간에. 예. 그냥 몇 개월이면 끝날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아, 또 이제 이 이란, 이라크, 미국에 대해서 써주신 글이 있어서 잠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여러분이 글을 쓰면 제가 다 나누고 있습니다. 예, 육선생 감독님, 미국 500여 명은 이란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란 주장으로는 항모도 침몰시켰다고 주장. 미국 공식 사망자는 3, 4명. 카타르인인가 병창기지 군수 담당 미군 미 전투기 세대 추락. 쿠웨이트군 방어군이 5인에서 격추. 우방 영공에서 뜬금없이 당함. 아랍권 전쟁 용식 압박 여론 조성 위해 걸프만 지역 나라 민간 시설 이란인 타격 역풍. 굉장히 자세히 알고 계시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육천생 감독님. 사부님, 신무기, 성능 점검.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그렇다니까요. 이번 기회에 자기네들이 이제 새로 선보이는 거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아니,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사격장에서 쏘고 이래갖고야 성능 점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전 전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군수
물자 이렇게 수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GDP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미국이 맨날 뭐 만년 적자다, 예, 무역에서 자기네들이 수입한 것보다 수출한 거 이렇게 대비해 갖고 무역 흑자다, 적자다 이렇게 해 갖고 미국은 만년 적자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군수 무기를 갖다가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미국이 적자 볼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검증이 되잖아.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검증이 되잖아. 그리고 특히 이렇게 신형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팔지도 않아. 아, 아예 이렇게 법으로 딱 막아놔갖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밑에 거를 팔지, 신형 뭐 F-36 이런 거는 팔지도 않아. 미국만 딱 갖고 있어. 그렇습니다. 예. 육천생 한동훈님, 믿는 분들 입장에서 성형대로라면 이스라엘 편을 편들지는 못해도 적어도 절대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권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면 그 몇 배로 피해주고 이스라엘을 우대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한다는 실제로 우리나라 개발 중인 F-21 장착 레이더기 이스라엘의 도움 협력 없이 개발한 거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나라를 지키된 신념으로 굉장히 군사 기술을 갖다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렇습니다. 열정TV님, 베트남 전쟁하고는, 베트남 전쟁, 그게 벌써 베트남 전쟁이 언제 1960년대 얘기인가요? 그게? 예. 그때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다. 예, 요, 이거 아세요? 그 세계 지식이 2배가 되는데 2.5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더 짧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지식이 2배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5년이 걸린다 그러면 지금 1960년대, 70년대 무슨 걸프전 1980년 이 얘기하고는 걸프전 1990년대죠. 그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크라이전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그 벌써 3년 전 얘기 아닙니까? 시작한 게. 근데 그런 뭐야 세계 지식이 두 번 업그레이드 두 번 2배 됐다. 4배가 됐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지금 이 세상의 끝을 향해서 급속도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를 조심해야 된다. 한번 CNN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좀 이게 불행하게도 한국의 언론들이 다 인용을 CNN을 하고 있어요. 참 그 불행한 일인데 여기 보면 레퍼런스가 다 CNN 여론조사 이렇게 왔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유 결정. 이거는 뭐 이 채널 A뿐만이 아니라 뭐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조중동 할 거 없이 모든 언론이 다 레퍼런스 CNN이에요. 이게 CNN하고 아마 무슨 계약이 체결이 돼 있는지 왜냐하면 이거 방송 보도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CNN이 아마 이걸 싹 해줬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트럼프에 관한 건 이제 폭스 뉴스가 비교적 정확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CNN의 여론조사 보니까 찬성이 41, 반대가 56. 그러니까 거의 지금 6대 4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CNN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 언론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CNN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또 CNN하고 우리가 보도자료 뭐 그런 협정이 체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민 중 10명 중 6명 이란 공유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프레지던트 트럼프 위드 프레스 브리핑 기자회견 장면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거 좋아요를 갖다가 19만을 눌렀으면요 실질적으로 클릭 수는 몇백만 클릭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화이트하우스 라이브가 하는 건데 기자들이 막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기자가 질문을 해요 트럼프한테.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렇게 I'm not talking to you. 나 너하고 얘기 안 할 거다. I don't talk to CNN. 나는 CNN하고는 얘기 안 한다. 왜? It's fake news.
너희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잖아. 어? 뉴스를 보낼 때 입만 열면 거짓 뉴스만 보내잖아. 그러니까 네 질문은 내가 받을 가치가 없어. 난 CNN하고는 상대 안 할 거야. 야, 이런 배짱을 한동훈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냥 극좌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극우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걔네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진짜 대통령 선거로 가면 극자나 극우는 정말 한 줌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전체 국민으로 보면 극자고 극우는 한 줌이라고. 그러니까 무시해도 돼. 걔네들을 갖다가 무슨 이해를 시키거나 설득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트럼프가 초점을 맞춘 게 중도층이거든요. 이 중도층이 대통령 당락도 결정하고 국회의원 당락도 결정하고 중도층한테 초점을 맞춰서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 보여줬죠. 이것 때문에 아주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다. 그 잘했다. 트럼프가 잘하고 이란한테 자유를 찾아준 게 정말 잘한 거다. 하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말만 듣지 마시고 그냥 잠깐 그냥 SNS 가고 이란 이렇게 치면 이란이 자유 얻은 거 이렇게 치면 이게 다 떠요. 뭐 이거 호주, 캐나다, 영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이게 뭐예요? 다 지지하는 축하의 그런 행렬들이죠. 자, 얘가 얘기한 대로 이거 뭐야? 이 토론토라고 그랬잖아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렇게 정말 어마무시한 집회들이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이 페이크 뉴스에 CNN발 그리고 그 CNN을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보도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 언론들. 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이 그냥 직접 이런 X, 옛날에 트위터라고 그랬잖아요. X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이런 데 가서 그냥 키워드 몇 개만 이렇게 치면은 여러분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거짓말을 못하죠.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은 진실을 다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썸네일을 갖다가 했죠. 그 썸네일 내용은 뭐냐? 자, 이제 미국의 전쟁 얘기. 썸네일 얘기는 이 얘기죠. 이상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규 시덕거리며 새머리 정치파티 용납 불가다. 망명을 불복한 거다. 즉각 제명해야 된다. 해갖고 국회의원의 전현직 의원 8명,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 7명이에요. 김혜지, 배현준, 우젠주, 뭐 안상욱, 조정욱, 뭐 그다음에 여기 또 있죠. 우재준, 뭐 여기 들어가 있구나. 우재준. 뭐 해갖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명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한 명은 이제 전직 의원, 현재 뭐 당협위원장이라고 합니다. 8명을 갖다가 근데 저는 제명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어차피 한국은도 제명했는데 그냥 또 이상규 뜻이 그러니 그냥 윤리위원회에서 이상규 말이 맞다 하고 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제 국힘에 지금 오늘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한 이제 해명을 한 게 뭐냐면 이런 해명이거든요. 자, 오늘 S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 해갖고 이거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 해장행위 아닐까요? 그러니까 장동혁의 장입니다. 장동혁을 불편하게 하는 당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을 불편하게 하는 해장행위 아닐까요? 당을 위해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는 것이지 서민의 삶이 보여지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분들 응원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제가 부당하게 제명됐죠.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힘에 돌아갈 거라는 확실한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시장 같이 가는 게 그게 큰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은 제대로 한 거죠, 사실은.
왜? 아니, 나는 다시 국힘에 돌아갈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국힘에 있는 의원들이 나하고 같이 시장 가갖고, 뭐, 둘러보는 게 뭐가 잘못이냐? 어차피 나는 다시 국힘 돌아올 건데. 그럼 그런 식의 해명 아닙니까? 근데 과연 이런 해명을 중도층이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방송을 했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국힘에 돌아갈 거라는 확실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국힘에 반드시 돌아갈 거다. 예, 이런 얘기를 갖다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어제 그 썸네일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거잖아요. 어제 제가 방송한 중도란 누구인가? 보수 재건의 의미가 뭐냐? 보수를 재건하겠다. 보수 재건에 나서겠다. 이렇게 서언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럼 보수 재건이라는 게 제3의 길을 가는 것이 보수 재건이냐? 아니면 보수 재건의 의미가 국힘을 재건한 국힘에 다시 돌아가서 국힘을 재건하는 게 보수 재건의 의미인가? 이거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어제 방송했죠. 그 중도 지지층을 받아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도 스스로를 자기가 중도다, 중도 보수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라방에 나와갖고 그러면 중도가 누구냐? 중도는요, 제가 어제 설명한 대로 이런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이재명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 이번에 돈 벌었다. 그러면 이게 3천대에 있던 주가가 6천을 찍으면서 돈 꽤 벌었네. 그러면 이재명 고맙다. 이게 중도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이번에 부동산이 이게 잡힐 것 같네. 이재명도 집 팔고 뭐 하고 농지 전면 조사해 갖고 제대로 이게 된 건지 아니면 부당하게 갖고 있는 사람 다 팔게 만들고 몰수하고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도 입장에서는 뭐예요? 만약에 이재명이 집값을 잡는다. 그러면 그러면 이재명 때문에 집을 싼 값에 구매할 수 있어서 이재명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중도층은요. 이런 거에는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자, 어떤 거냐면 오늘도 지금 약간 그 장동혁이 이게 좀 코스프레를 했는데 이게 무슨 코스프레냐?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9km, 9km면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약 9km를 도보 행진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장동혁이 뭐 이것저것 머리는 안 돌아가니까 몸빵하자 지금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9km면 우리가 단거리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단거리 마라톤으로 10km 마라톤을 뛰었거든요. 원래 마라톤은 뭐한 40km 정도 되죠. 그 10km 마라톤을 뛰었는데 그것도 앰뷸런스에 실려오는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체력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9km를 갖다가 걷는다. 야, 이거 발에 물집 잡힐. 구두 신고 걸었으면 발에 물집 잡힐. 뭐 운동화 신고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왜 사법 3법 이게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한동훈 대표가 이걸 하면서 나라 망했다. 왜 망했느냐? 이게 3심제가 아니라 이제 4심제. 근데 실질적으로 4심제가 아니라 8심제가 될 수 있다. 이거 먼저 엔들리스 러브로 엔들리스로 우리가 재판 간다. 이게 7번에 끝날지 8번에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게 뭐 사법 3부 뭐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이재명이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재명 장기 독재 꿈 버리고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중도층은. 왜냐하면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으로 선거는 뭐예요? 중도층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층입니다. 그게 중도층이에요. 근데 그런 중도층인데, 그런 중도층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중도층인데, 그런 중도층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중도층이 한동훈을 지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중도층인데, 자꾸 이 보수 재건이 국힘 재건이다. 나는 국힘에 돌아가겠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국힘을 다시 끄트도 고치겠다.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중도층이 이해가 될까요? 한동훈의 그런 얘기가? 참 그 중도층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금방 하죠. 하지만 중도층의 특징은 정치에 특별히 관심이 없고 그냥 본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국힘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국힘을 지지하는 거는 지금 10%도 안 돼요. 9%예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국힘은 끝났다. 국힘은 절대 안 찍는다. 국힘은 절대 못 살린다. 얘네들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자꾸 오늘도 말을 하면서 나는 국힘에 돌아갈 사람이고 국힘에 돌아갈 사람이 국힘 의원들하고 같이 서문시장 간 게 뭐가 크게 아니 이해는 되는데 자꾸 그렇게 국힘에 돌아간다는 거를 자꾸 강조하는 게 과연 한동훈한테 중도층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동훈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잘 알겠죠? 예, 세상에 소중한 사람 나.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사불교육님 140명으로 시작해서 50명 국,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거 아니 정말 고등학교 때는 지금 뭐 차도를 삼켜도 소화가 된다는 나이 아닙니까? 그때도 애들이 10km 마라톤에서 못 버티고서 무슨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그런 애들이 전 그래도 3년 내나 1학년 때 3년 내나 잘 뛰었습니다. 어, 그럴 거예요. 예.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9km. 어쨌든 그냥 한동훈이 그 장동혁은 그냥 몸빵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육시원 상하누님, 항모를 2대나 배치, 전개할 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냥 위험만 하려고 그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짐작했고, 전력을 최대한 집중성이 이번에는 끝장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미국도 결국 비용 건지고, 내친 김에 친미정부까지 들어서면 중동이 안정되고, 이란 국민도 독재 사용되고, 대중국 견제되고, 칼 뽑은 김에 소기의 목적 달성. 여러분 지금 육시원 한동훈님 말씀대로 이 히든 카드가 뭐냐? 그럼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일주일 후면은 그 핵을 갖다가 완료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 석유를 대부분 어디서 하냐면 이란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사우디 뭐 이런 데서도 수입하지만 이란에서 많이 그 수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란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중국의 돈줄을 잡는 거잖아요. 아니, 어쨌든 소유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만약에 미국이 딱 이란을 장악해갖고 미국도 때로 컨트롤하면 중국이 어떻게 그 수입을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황을 보세요. 만약에 미국이 정말 압승을 해버렸다. 그러면
지금 이 지도를 보면 걔네들이 무슨 뭐 가랑비 전략이다 뭐다 해갖고 이렇게 막 쏴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쏴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쿠웨이트 석유나죠. 뭐 바레인, 카타르, 카타르는 뭐 LPG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다 석유국에 이란을 포함해 갖고 다 이렇게 소유가 나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 나라 전체가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아니 왜? 아니 이란에서 구해줬잖아. 사우디도 구해주고 뭐 아랍에미리트도 구해주고 카타르 구해, 바레인 구해주고 쿠웨이트 구해 다 구해준 거잖아. 이란의 폭격으로부터. 그러면 어떡합니까? 야, 중국에 석유 조절 좀 해라. 거기 주지 마.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미국 말을. 북한 똑같습니다. 어제 얘기했죠. 세계 악의 축에 있는데 세계 악의 축 중에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란이 잡히면 그 나머지 하나는 북한이다. 북한이 완전 쫄았다 지금. 음,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전쟁 나자마자 아이고 제가 평화의 사자로 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까지면 대북 송금도 깔 겁니다. 걔네들이. 저도 죽습니다. 형님 한번 살려주세요. 영화 한 편 쓰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할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지금 그 트럼프는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맞는 거예요. 그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 전 대통령 때 보면 그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할 때 민주당에서 막았잖아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래도 무식하게 계속 때렸잖아요. 지금은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래. 이게 친구란 말이야. 트럼프하고는 이스라엘은 죽이 잘 맞아. 코드가 너무 잘 맞아,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기회에 이란 뿐만이 아니라 뭐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거를 갖다 이번 기회에 때려잡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 이런 호기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온 힘을 다해서 자금 폭격하고 자가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백인이 화가 나면 워치아웃 해라. 내가 처음 유학 갔을 때 저희 그 미국 이민간 그분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우리 집에 가갖고 미국 사람이야. 얼굴만 한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요. 예. 미국이 화가 나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 워치아웃 해야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화가 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왜? 2000년 동안 집시로 뛰어들던 겨우겨우 지금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덩어리 요르단에 그 하나 얻었는데 뺏길 수 없죠. 요단강. 그걸 갖다가 뺏길 수 없잖아요. 왜 요단강이냐? 역사에 그렇게 돼 있어. 이스라엘이 역사를 보면은 그게 이제 핵심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뺏길 수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원래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밀치고 들어간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들어간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죽기 살기로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돈을 아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니 무식하게 돈을 퍼붓는 게 나라에 있는 서론보다는 낫잖아요. 그거를 갖다 2000년 동안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좀, 좀 상황 판단을 이제 돌아가는 상황과 또 트럼프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 할 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힘만 해서 뭐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정말 이거는 한동훈 체급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이게 쉽게 해서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초딩한테 붙잡혀 갖고 초등학교에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다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 그 국힘이라는 초등학교에서 한동훈이 계속 머물러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면은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뭐 할 얘기는 있지만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어갔고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예,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천생 한동훈님, 보통 국민들은 사심제까지 갈 일이 없으니 그 심각성을 모르고 법 지식이 보통인 사람들은 겪어보고 피해를 입어야만 그때나 깨닫습니다. 예, 바로 그 점이에요. 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입니다. 왜? 당장 피부로 와닿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뭐 법원 갈 일이 있어요. 무슨 소송 걸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소송이 걸리면 이제 그때 식겁하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때 깨닫겠죠. 결국 빨리 신당창당해서 총선 준비를 지금부터 착착 진행해서 총선 승리해야만 악법 폐지 등으로 다시 정상 시스템으로 되돌 수 있을 텐데요. 한통령 채널은 현재 상황까지 다 예측했는데 한 대표는 더 멀리 보는 것인지 뭔지 정말 육칠년 생활동님은 저희 한통령 방송을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그래서 제가 1년 전 뭐 2년 전에 한 방송을 절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매일매일 유튜브 하는 거를 역사의 기록으로 생각하고 유튜브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분석하고 한 내용이 결국은 이렇게 실현이 되고 여태까지 다 실현이 돼 왔습니다. 이렇게. 예. 앞으로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앞으로 6개월, 1년 후가 되면 그게 다 실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종교적 믿음에 가까운 극우의 잘못된 신념은 쉽지 않을 텐데. 아니, 못 바꿔요. 이거는 정말 확실해. 이건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어, 정말 그 뭐야 태평양을 갖다가 조개 껍질로 떠갖고 옮기는 거에 차라리 낫습니다. 예. 그거 절대 못.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님이 그 유교에 대한 얘기를 갖다 많이 살아 계실 때 제가 외웠다고 그랬잖아요. 100번 넘게 들어보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 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이데올로기라는 게 이게 이 머리에 박힌 사상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걔네들이 밀고 들어왔고 완장을 채워줬더니만은 그러니까 공산군이 북한군이라서 완장을 채워줬지만은 눈에 뵈는 게 없어갖고 이게 형제고 뭐고 다 총살시켜갖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형제도 자기가 총으로 다 쏴갖고 죽이더라. 정말 이 이데올로기라는 게 정말 무섭다. 그걸 이제 경험한 내용을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이 한번 이렇게 극으로 딱 바뀌잖아요. 이거는 대화도 안 되고 설득도 안 그래서 얘가 얘기했잖아요. 좌파들하고는 얘기할 필요 없다. 한번 이렇게 바뀌면 안 돼. 극우들하고도 얘기할 필요 좌파고 그거 똑같습니다. 극자 극우는 서로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제가 보여드렸죠. 한동훈 대표가 뭐 나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해갖고 이번에도 뭐 영상을 갖다 그래 짤을 만들어 갖고 대구에서 얘기한 그 얘기를 갖다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는 정말 에너지 낭비다. 아니 나를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을 갖다가 설득시키려고 그러니까 결국 극우입니다. 그래갖고 그 내용이 뭐예요? 절윤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갖다가 극우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이게 설득이 되나요? 여러분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극우들한테 절윤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게 그 국힘이 살 길이다. 이게 설득이 될까요? 설득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에너지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신념이고 이게 종교가 됐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죽는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그렇습니다. 예.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한통영 방송과 이렇다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월 23일에서 3월 2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님, 오두막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분 사필규정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영숙님께서 정말 장문의 댓글을 써주시고 또 격려 차원에서 거금 10만 원을 또 이렇게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잘 보고 있어님, 한통용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매일매일 들어와서 그래도 인사해 주시고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방송이 좀 1시간이 넘었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 그렇게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제가 항상 믿는 구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한동훈을 붙잡고 계시다. 한동훈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는 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분명히 옳은 선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22대 대통령으로 세워질 거다. 이렇게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갖다가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육천생 감독님 신당 창당 전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 쌓기라면 그나마 이해되지만 아무튼 지팡이로 지탱해 주시고 막대기로 잘 인도해 주시길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열정TV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항상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유시원생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예. 아니 그 열정님은 한동훈 대표하고 동기동창이시잖아요. 현대고 동창회 가시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필기정님 명분 쌓기 맞네요. 네. 명분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폭탄 선언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한마디를 갖다가 한동훈 입에서 반드시 선언을 하리라 이렇게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화요일인데 저도 오늘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예, 뭐 거래처 갔다가 저가 여러 가지로 바쁘게 지내고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또 제가 분석한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게 아주 큰 행복입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한국말을 못 쓴다고 그랬죠. 제가 만나는 사람이 다 필리핀어다 보니까 다 뭐 따글리시라고 그러는데 영어 따갈로고 섞어서 쓰는 거 따글리시 그러고 지내다가 이렇게 한국말로 여러분하고 같이 또 대화하고 같이 또 함께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염원하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참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또 오늘도 책글에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 내일 또 저는 수요일도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 한통역 정기 방송에서 방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정님, 한통영 방송 매일 보내드림 페이스북으로요. 한동훈 대표한테 매일 보내드린다고요? 아이고, 정말 열일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정님. 예, 혹시 동창에서 만나시면 넌지시 제3의 길은 언제 가시지? 넌지시 좀 물어보기 바랍니다. 예. 오두막님, 오늘도 좋은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두막님 이렇게 또 구독 후원, 기분의 계좌로 후원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저희 한통영 방송 지켜봐 주시고 오랫동안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